안녕하세요, PTV입니다. 저번주, 저저번주 NFT 토큰이 굉장히 상승을 보이더니, 제가 저번주 영상 때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엔진코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디센트럴랜드가 제가 조금 타봤거든요. 근데 거의 두 배, 제가 저번주에 600원대였는데 1200원대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타도 조금 늦지 않다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두 배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토렌토, 요게 그 파일 공유 시스템 토큰인데, 요게 제가 0.38 정도, 0.36 정도에 들어갔는데 이게 10배 이상 뛰었네요. 너무 제가 소액을 넣어가지고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던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옵저버 같은 경우는 기상 관측, 기상 빅데이터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인데, 요게 저 그냥 이것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이것도 4.6원, 4.7원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10배 정도. 근데 방금 옵저버나 이전에 설명드린 비트토렌토는 워낙 그냥 조금 넣어놨는데, 참 이 코인파는 어떻게 흘러갈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지금 10배 정도 수익을 봤으니까 요게 한 거의 석 달, 넉 달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던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놔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뜰 수 있는 코인들이 아닌데, 지금 어쨌든 들어간 거 대비 10배 이상 했으니까 충분히 수익은, 제가 들어갈 때 이런 코인들을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좋았는데, 굉장히 이게 말하기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욕을 얻어먹더라도 괜찮은 코인들이 있으면 꼭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비트체인에 관한 설명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나는 비트체인을 이해하는 순간 중고차 시장이, 중고차 매매가 생각이 났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트체인이 어제 100원까지 간 걸로 알아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만약에 그 제 이야기 듣고 20원대, 24원, 25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던지지 마시고 갖고 계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비트체인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31일 영상 같아요. 그때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 BMW나 중국 월마트에서 시험 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비트체인은 유통 과정 중에 생기는 모든 불합리한 구조 자체를 블록체인으로 그 모든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고, 굉장히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BMW라는 회사와 중국의 월마트 같은 경우는 식중독, 특히 이제 안전 먹거리에 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유통 과정 중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거.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고차 부분에서 신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침수된 차라든지 아니면 미터를 키로수를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비트체인을 처음 이해하고 나서 요거를 중고차 시장에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좀 투명해지겠다. 그리고 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신뢰도 높은 차를 구매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낮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비가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침수된 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런 침수된 차들이 또 중고차 매물 시장으로 나오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요거를 외관만 좀 깨끗하게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괜찮은 차로 보일 수 있거든요. 비단 이게 지금 제가 중고차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중고차 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소비자를 눈속임을 할 수 있는 유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판매자가 내놓은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정말 정확히 알 수 있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죠. 또 그리고 사고가 나도 접촉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 없이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해버리면 사고 이력 자체를 파악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차에 저장이 되는 주행 기록도 마찬가지고요. 장비 하나만 있으면 뚝딱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종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하는 다양한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자나 딜러가 맘먹고 조작을 해버리면 솔직히 막을 방법이 별로 없죠. 현재 유통 과정 중에는 블록체인이 왜 세상을 바꾸고 왜 신뢰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그런 스페이스들을 만드는지 아마 이 지금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이해도가 생길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블록체인은 이렇게 많은 산업 전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리지만, 블록체인은 일단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또 거래되고 관리되는 전 과정을 안전하게 해주는 보안 기술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의 모든 참가자가 컴퓨터의 거래 내역 등을 분산해서 저장한다는 것.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장부에서 일치하는 것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조작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또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미 IBM에서 중고차 거래 등에 대한 자동차와 블록체인 기술 결합의 이 연구에 대해서 블록체인 연구소까지 설립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이 비체인을 자동차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수리했는지까지 모든 이 분산화된 시스템 안에서 저장이 되고 또 조작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BMW라는 회사에서 애초에 차가 출시돼서 누군가의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블록체인 원리를 접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해서 신차 하나가 판매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블록체인이 형성을 되고요. 차량 한 대가 출고가 되면 이 출고된 데이터를 제조사, 보험사, 정비회사, 그리고 기타 감독기관 등에서 해당 자동차의 장부를 분산해서 똑같이 가지게 되고요. 이 차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상호, 지금까지 이 장부를 갖고 갔던 모든 기업에서 상호 검증을 통해서 또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게 됩니다. 애초에 신차 하나가 출시될 때 블록체인을 형성이 된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치면 지금은 수리를 해도 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지만, 이 블록체인을 품고 나온 이 신차는 정비회사 장비의 수리 내역이 제조사, 보험사, 감독기관의 장부에도 공유가 돼 또 하나의 블록이 무조건 생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수된 차를 이 차량 주인이 나중에 정비회사에 부탁을 해서 정비회사 장부에서 수리 내역을 삭제를 하더라도 이 제조사, 보험사, 그리고 감독기관의 장부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작을 하려고 만약에 시도를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곳을 다 찾아다녀서 장부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명한 가격에 아주 깔끔한 수리 내역, 이 소비자들이 봤을 때 누구나 이 블록체인 하에 자동차가 나온 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죠. 그게 중고차가 됐든 신차가 됐든 어쨌든 신차가 한 대 출시가 되면 무조건 모든 데이터가 이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동이 되기 위해선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이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과 사물 인터넷이 같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차량의 사고를 감지를 할 수 있는 이 사물 인터넷 기능까지 부착이 되면 이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 이력이 해당 차량의 블록체인에 자동적으로 등록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화석 원료를 쓰는 이 자동차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추세가 되고 있죠. 지금 전기차가 이제는 세상에 많이 보급이 되고 이제 석유나 디젤 차들은 점점 사라지게 돼 있는데, 이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전기차로 기반이 될 수 있는 이 차들은 결합이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과 블록체인이 그 안에 들어가기가 아주 간단한 원리로. 그리고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중고차를 살 때 주행거리의 조작, 요게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기계 하나만 있으면 자동차 시스템 내에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블록체인 하에서 각종 차량의 주행 기록을 제조사나 보험사, 또 감독기관에, 그리고 정기 점검을 하는 정비회사가 공유를 하게 되면, 공유를 해서 하나의 블록을 만들게 되면 사실상 조작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비체인을 제가 이해하고 이 중고차 시장을 생각을 해낸 거는 어쨌든 저의 작은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자동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소유하는 주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중고차 거래 자체가 되게 주먹구구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판매자가 차를 내놓으면 딜러들이 주행 거리라든가 외관 등을 살피고 가격을 매겨 판매하는 식이 그냥 베스트였는데, 솔직히 정확한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만 제대로 수집이 된다면 얘기는 완전히 확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외관은 되게 멀쩡하지만 속이 다 썩어버린 차도 이제는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어떤 거래의 형태가 바뀌게 될까요? 일단 판매자 자체가 판매 가격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가격에 처분할 수가 있고, 또 딜러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매입해서 또 판매할 수도 있고, 별다른 원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가격은 이런 사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소비자 입장은 그걸 인정을 하고 그 가격에 구매를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매자는 이게 눈탱이 맞을 일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보험사는 차량 가격을 책정을 할 때 이 차량 이력을 비교해서 보험료를 차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제조사도 주행 거리에 따른 고장 부위, 자주 노화되는 부위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차량 상태도 굉장히 개선을 해서 앞으로 출시될 차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이런 중고차들의 불신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신차 구매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어요.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되다 보면 중고차 딜러라든가 중고차를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길게 보면 이 중고차 거래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점점 신차 구입보다는 중고차 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신뢰가 결국은 문제였는데, 이 신뢰를 구축해 줄 수 있는 이 블록체인, 비체인,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는 모든 불합리한 과정들을 블록체인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는 이 비체인이 접목이 된다면 중고차 시장은 훨씬 더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하셨다면 이게 비단 중고차 거래에서만 적용이 될까요? 제가 비체인을 좀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체인이 잘만 쓰게 되면 정말 지금까지 불합리한 유통 구조를 가졌던 모든 이 거래, 사람과 사람과의 거래에서 굉장히 큰 신뢰도를 가져다 주면서 많은 산업 분야에 이 비체인의 블록체인이 쓰여지지 않을까.
지금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굉장히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처음으로 생각이 든 게 중고차 시장이었다, 중고차 거래였다, 이 제목으로 좀 설명을 해봤고, 좀 이런 제 설명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블록체인의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좀 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제가 조금 설명하는 게 서툴긴 하지만 충분히 제 나름대로는 설명을 하는 부분이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또 다른 영상을 아주 재밌게 만드는 힘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빗TV였습니다.